나이가 들수록 눈 주변이나 목에 오돌토돌한 작은 알갱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관종, 비립종, 쥐젖. 뭐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외관상 보기 좋지가 않아서 손으로 잡아뜯기도 하고요.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또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피부과 전문의 장예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피부과 전문의 장예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먼저 이야기 나눠볼 게 한관종인데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네, 한관종은 에크린 땀샘이라고 땀샘의 한 종류인데 그 에크린 땀샘의 분비관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양성 종양으로 이렇게 증식되는 질환이에요. 네. 근데 양성 종양, 이렇게 종양이라고 말하면 좀 놀라시는데 네. 좀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기도 하고 어. 눈가에 잘 생겨서 눈가 잔주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흔한 질환입니다. 아, 뭔가 진짜 종양 이렇게 말씀하셔서 헉! 하고 놀랐는데 눈 주변에 왜 이렇게 약간 뻘건 식으로 돼서 땀띠처럼 이렇게 올라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어, 색깔이 빨갈 때도 있지만 주로는 좀 피부색으로 네. 올라오고 약간 아. 노르스름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햇빛을 잘 받으면은 오돌도돌하게 돋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좀 음. 작고 한 1에서 3mm 정도 아주 작게 동글동글한 게 좁쌀처럼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이라는 표현을 앞서 썼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생긴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한관종? 아이 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 보통은 사춘기를 지나거나 네. 좀 나이가 있으면서 생기기는 해서 음, 음. 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사춘기 이후부터인데 노화 얘기하니까 좀 슬프네요.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은 거의 없고 사춘기 이후부터 나이 들수록 생길 위험이 더 크다. 원인이 네. 그럼 뭘까요?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도 해서 원래 어머니가 있으시면 따님도 있으시고 이런 아, 게 좀 보이거든요. 어, 유전적인 것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네. 주로는 노화로도 보고 있고 음. 수면 부족이나 식습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식습관은 어떤 걸 먹었을 때 생기나요? 식습관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음, 아무래도 뭐 면역력에 좋은 그런 음식을 좀 더 챙겨 드시는 분에 비해서는 음. 패스트푸드나 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아.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안 좋은 거 먹으면 사실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아까 네. 땀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럼 피지가 좀 많은 분들, 얼굴에 왜 기름 좀 많이 잘잘 흐르는 그런 분들 같은 아, 경우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나요? 그게 피지랑 땀샘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땀샘 중에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음, 피지섬이랑 연관된 땀샘인데 그 종양은 아니고 네. 에크린 땀샘이라고 좀 냄새가 없고 이렇게 색깔도 없는 얇은 땀샘이 있어요. 어, 그것과 연관되어서 피지섬이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에크린 땀샘. 네. 이게 땀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군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관종은 눈 주위에만 생기는 건가요? 주로는 눈가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데 네. 그 발진 한관종이라고 갑자기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서브 타입도 있고 음, 음, 뺨이나 이마 잠시만요. 음, 음. 심지어 가슴 부위에도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어. 뭐 땀이 잘 나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은 눈가에서 많이 발견이 되긴 하지만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쪽에 그럼 겨드랑이 같은 데도 생길 수 있나요? 네, 겨드랑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혹시 뭐 어떤 거랑 오해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뭐 약간 제가 한관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오해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음. 워낙 작으니까 네. 다들 이게 뭐예요? 하면서 오시긴 하는데, 네. 뭐 쥐젖 아니에요? 아. 이거 비립종이에요? 음. 아니면 뭐 이거 편평사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한관종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지금 아, 1442님께서 주셨어요. 아, 이게 참 교과서상으로는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건강에 뭔가 영향을 주는 종양은 아니어서 네. 놔둬도 되는데, 사실 얼굴에 뭐가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음,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원하실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해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이라고 어, 하니까. 그냥 없어지진 사실 잘 않아요. 이미 생긴 게 음, 그냥 사라지기는 쉽지 않고 그냥 있는 채로 네.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없애야 되는 질환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뭐 아프거나 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걸 놔둔다고 해서 왜 우리가 뭐 음, 쥐젖 같은 것도 보기가 싫을 뿐이지 이게 놔뒀다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보기 싫어서 지우는 거라서 음, 음. 미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혹시 번지거나 하진 않나요? 그냥 한 군데 음, 생겼으면 거기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잘못 만지면 번지는지. 한관종은 잘못 만져서 번지진 않아요. 그래서 음. 전염성이 있다고는 안 보고 있어요. 아하. 다만 생길 때 다발성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생겨서 혹시 이게 번졌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데, 네. 번지는 건 아니고 그냥 생길 게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요? 한관종이 진짜 치료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좀 진피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음. 옛날에는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라고 이렇게 점 뺄 때 쓰는 깎아내는 레이저로 네. 지져서 없애곤 했는데, 네. 최근에는 니들 RF라고 이렇게 미세침으로 전기 소작술을 하듯이 딱 침을 깊게 찔러 넣어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서 지져서 없애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아플 것 이 같습니다. 미세침, 네, 아파요, 아파요. 이 어. 미세침 치료는 그래도 표피가 날아가지가 않아서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했구나 이런 티가 별로 안 나서 아, 좀 선호되긴 해요.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했을 때 겉으로 티가 확 나서 조금 기간을 두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겉에 뭔가가 이렇게 보였을 때 괜찮은 그런 기간에 따로 해야 됩니다. 뭐 휴가 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필요 네, 없다. 맞아요, 맞아요. 예. 1364님께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말씀 어, 주시네요. 한관종은 음. 사실 어려워요. 집에서 혼자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레이저로도 쉽지 않은 치료라서 음, 음. 한 번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한관종 어. 치료는. 집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한관종의 치료 방법을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관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자창으로 네. 7639님께서 어제 여드름 짜는 기구로 짜버렸는데 아무래도 음, 한관종인 것 같아요. 흉질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짜버렸다는 표현을 보면은 음, 짜서 뭐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한관종보단 비립종이나 음, 뭐 이렇게 피지낭종 뭐 이런 종류가 아니실까 싶어요. 안에 음, 뭐가 차 있는. 한관종은 에크림 땀샘이 이렇게 증식한 거라서 땀샘은 뭘 짜도 뭐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네. 네, 그러면 다른 만약에 것일 것 같아요. 응. 비립종이나 다른 거였다면 집에서 여드름 짜는 아, 기구로 짜도 돼요? 비립종은 사실 깨끗하게 소독만 한다면 시도를 해보실 수는 음, 있어요. 음. 아주 비립종은 좀 얕은 층에 있고 네. 각질 밑에 아주 얕게 하얗게 동그랗게 조그만 게 보이거든요. 음, 그거를 저희는 소독된 일회용 바늘로 이렇게 살짝 따서 짜는 방법도 씁니다. 관리실 아, 같은 데서는 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집에서도 해볼 수는 있다. 네, 근데 집에서 여드름도 잘못 짜면 흉지거든요. 맞아요. 병원 가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합니다. 레이저 치료 받으면 자외선 같은 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음, 여름에는 그러면 한관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관종 치료할 때 주로 쓰는 레이저가 아까 말씀드린 CO2나 어뷸 레이저라고 표피를 깎아내는 레이저여서 음.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좌회선을 쬐면은 훨씬 더 색소 침착이 잘 생기니까 음, 음. 자외선에 좀 약한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를 좀 더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렇구나. 자, 한관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비립종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주제긴 한데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6835님께서 20년 전에 골육종 허벅지 뼛속 수술을 하면서 피부 25cm 수술하면서 인공뼈인지 음. 이게 네. 삽입을 하면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수술 부위 피부가 부르트고 가렵고 염증이 음. 생기면서 연고를 바르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아이고, 20년이나 되셨는데 음, 아직도 이렇게 트러블이 나신다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20년 그러게요. 동안이나 계속 연고를 바르고 지내셨다니. 음, 근데 정확하게 뭐 균이 있는지 아니면 균은 없는데 습진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음, 같아서 음. 한번 외래로 오시죠. 이게 일단은 뭐 뼈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피부 때문인 거예요? 음, 뼈에 염증이 있었다면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아프셔야 되거든요. 어, 어. 네, 그렇진 않으신 걸 봐서는 뼈 문제라기보다는 피부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실까 싶은데 아마 음. 피부 이식도 하셨나 봐요. 25cm라고 표현하시는 걸 음, 보면은 음. 그 부분이 어떤지를 제가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일단은 피부상이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서 사실 수는 없으니 외래를 네,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비립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관종과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나 나이 들면서 여기 왜 이런 게 생기지? 하시는 게 비립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립종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입종은 원인을 이렇게 각질 속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낭종으로 보는데 그래서 음. 이렇게 문지르는 자극, 눈가를 자주 문지르는 습관, 아. 뭐 유분기가 너무 많은 아이크림 아. 그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럼 화장품을 너무 좀 기름기 많은 거, 유분 많은 거 이런 걸 쓰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어요. 아하. 특히 이게 뭐 건조하고 네. 유분기가 필요한 분이 잘 썼으면 괜찮은데 음. 20대 그 군인분들이 요즘 PX에서 유행하는 음음. 까만색 그 뭐죠? 영양 크림이 하나 있어요. 음음음음. 엄청 유명한 건데 네. 그걸 이렇게 좋다고 바르고 나오셔서 음. 쫙 비립종 생겨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좋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써야 음. 한다. 이런 걸 음음.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렇구나. 누군가한테는 잘 맞겠죠, 그 화장품이. 근데 이제 네네. 어떤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뭐 구인 아저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분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좀 자기 피부에 맞는 걸로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 네네.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염성은 아닌 거예요? 비립종도? 그쵸. 이것도 그냥 그 주변을 다 같이 바르거나 문들거나 이렇게 자극을 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음. 긁어서 옆으로 전염됐다기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 지금 문자창 보니까 저는 비립종은 저절로 없어지던데요? 라는 얘기 주셨어요. 음, 맞아요. 비립종은 굳이 짤 필요 없이 놔두면은 각질이 탈락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일단 생기면 좀 지켜보시다가 음. 계속 해가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고 잘 안 사라진다 하면 그때 제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비립종이 몇 군데가 이렇게 쭉 생기셔서 피부과를 가셨는데 피부과 선생님께서 이거는 없애도 또 생겨요.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죠? 뭔가 그 근본적인 습관이나 이런 생활 패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음, 또 음, 생길 수는 있죠. 음, 그러면 저는 보통은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보아서 음. 뭔가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시면 그걸 좀 해결하게 하고 막 아이라인이나 그 음. 언더라인 근처에 생기시는 분들은 네. 화장하는 습관도 좀 여쭤봐요. 이렇게 섀도우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딥한 걸 하고 계시지는 음, 음, 않는지 좀 피해 음, 보시면 어떨까. 붓으로 하는 것도 사실 각질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음, 것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좀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해서 최대한 또 재발을 안 하게끔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음, 음.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생길 수는 있겠죠. 어,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음.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뭐 체질적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긴 해요. 음. 자꾸 이렇게 피지낭종도 잘 생기시고 비립종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좀 교정할 수 있는 건 교정해 드려요. 이렇게 뭐 음. 효소 세안제나 각질을 좀 깎아낼 수 있는 음. 화장품 성분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음. 음. 음 최대한 재발 안 하게 해 드려야죠. 그렇군요. 지금 문자창으로 선크림을 굉장히 병적으로 잘 바르시는 음. 분이 계시대요, 실내에서도. 근데 네. 이거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네. 권하시는 아주 거잖아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립종이 생기는 건지 비립종이 정말 잘 어. 생기신대요. 그러면 선크림 제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아. 징크옥사이드처럼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각질층도 차단해 버릴 수가 있어서 음. 음. 제형을 좀 화학 제품으로 바꿔 보시거나 음. 바꿔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어. 같아요. 그리고 화학 제 세안을 음. 꼼꼼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도 항상 강조드려요. 이렇게 완전히 음. 선크림 제품이 씻겨 나가야지 비립종 같은 걸 안 만들거든요. 음. 저는 이중 세안을 좀 권해드려요. 선크림만 발라도 음. 이중 세안을 해서 오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음. 폼 클렌징 하고. 맞아요. 세안이 더 중요하죠, 화장하는 것보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쥐젖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에 쥐젖 생기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쥐젖은 왜 생기는 거예요? 쥐젖은 이것도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피부의 양성 종양인데 음. 마찰이 주로 생기는 목이나 겨드랑이, 뭐 가슴 아래 이런 데 주로 생겨요. 어. 왜 생기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음. 최근에는 쥐젖이 있는 사람의 34% 정도에서 2형 당뇨병이 있다고 조사돼서 뭔가 인슐린 저항성 이런 음.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마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예측되는 것들은 있네요. 네네.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유전적인 면모가 좀 있어서 어. 그것도 유전적인 면모가 좀 있어요. 음. 엄마한테 많았으면 따님한테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아. 3577님께서 최근 들어서 목이랑 겨드랑이 쪽에 작은 쥐젖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몇 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음.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생기셨네요. 음. 뭐 공복 혈당 검사도 좀 해 보시고 음. 당화혈색소 검사도 좀 해 보셔서 당뇨 스크린도 좀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기시니까. 네. 음. 사실 쥐젖은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 건강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미용적인 맞아요, 거다. 맞아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뭔가 건강의 지표가 되긴 하네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생겨서 목에 다다다다다 생겨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음. 제가 이렇게 "한번 당뇨 검사도 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이걸 음.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걸 체크해야 되는 지표가 되긴 해요. 음. 5287님께서 손으로 잡아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데 안 돼. 뜯어지나요? 아니 뜯어도 되나요? 라는 말씀 아. 주셨어요. 뜯어도 뜯어지기도 하고 뭐 어. 손톱깎이로 이렇게 잘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감염이에요. 아. 감염돼서 거기가 염증이 나서 빨개지고 녹 나오고 하면은 고생하는 건 우리 환자분이니까 네. 깨끗하게 레이저로 째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쥐젖도 내 피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프죠? 거기도. 아프죠, 아프죠. 아니 뜯어지나요라 그래서 '내 피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네요. 1852 님도 쥐젖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겨드랑이에 쥐젖이 오래 있었는데 거슬려서 좀 만지작거렸더니 어느새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고 좀 많이 음. 늘어집니다. 음. 그러더니 쓸릴 때 통증이 좀 있고요. 색도 검게 바뀌었어요. 쥐젖 맞는 거죠?"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염증이 생길락 말락한 쥐젖이신 것 같아서 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피부과 방문하셔서 음. 레이저로 그 뿌리까지 살짝 지져내면은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쥐젖도 통증이 있는 쥐젖이 있네요. 보통은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 없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자꾸 만지시거나 좀 늘려보시거나 떼보려고 이렇게 좀 손이 가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네. 그러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오늘 교수님과 전화 연결하기 전에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광고 보면 이게 네. 피부에 난 쥐젖 화장품 바르기만 하면은 좀 이따 이렇게 깨끗하게 떼진다. 예, 그런 거 광고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네. 과대 광고가 섞여 있겠지만 이런 거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은 음. 피부 각질층을 좀 얇아지게 만들어서 좀 자극을 줘서 좀 떼어내겠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피부에 더 그 주변 피부에도 자극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면 딱 그 쥐젖의 뿌리 부분만 찢어서 없앨 수 있는데 굳이 그 주변 내 정상 피부까지 화장품을 발라가면서 손상을 입어야 하나 저는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각질층을 얇게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네. 앞서 왜 그 허벅지 쪽에 뼈 수술하시면서 피부 부분에 염증 생겼다고 하신 분, 예, 피부 이식은 안 하고 벌려졌다가 꼬맸다라고 하시는데, 예, 선생님 한번 찾아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아이고, 네. 찾아오시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관종, 비립종, 쥐젖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도 해소해봤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장예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